안녕하세요. 다은수학에서 진명여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경아입니다. 우리 드디어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던지 간에 고생들 참 많으셨고 생각보다 시험이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점수 보고 좌절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험의 시험 범위는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부등식 그리고 경우의 수, 행렬까지였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단원들이 꽤 많았죠. 그리고 특히 행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제된 문항수를 보시면 방정식,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이 고루고루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등식과 경우의 수에서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행렬 같은 경우는 4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꽤 까다롭게, 생각보다는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는 예상대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활동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이 출제된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예상되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경우의 수가 좀 많이 출제가 되어서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행렬이 생각보다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시험이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졌을 이유는 단원들의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중간고사를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이유로 제가 저번 분석 때 이야기를 했었던 게 다 봤던 문제였기 때문에 포기를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인 게 보여요. 작년까지는 진명여고는 무조건 모의고사 기출을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준비하면서도 모의고사 기출 굉장히 많이 풀어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보면 이거 모의고사 기출 문제야, 내가 풀어봤던 문제야 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도 봤더니만 이거 모의고사 기출 문제네? 어디서 봤던 거야? 라고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포기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중간고사 때는 작년과는 다르게 숫자만 바꾸거나 표현을 바꾸는 그런 변형이 아니었다란 말이죠. 그런 변형이 아니라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변형을 하는 도중에 새로운 개념을 끼워 넣거나 아니면 중간에 다른 과정이 필요하게끔 변형을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변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포기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이걸 봤었던 건데 왜 못 풀지? 라는 생각에 포기를 못해서 시간 분배가 안 돼서 시험 운영을 실패를 했다라던가 그리고 내가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푸니까 멘탈이 깨져서 뒤에 문제를 못 푼다라던가 라고 해서 중간고사가 꽤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제가 중간고사 분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말고사는 더 했어요. 더더욱 심했어요. 이번 기말고사는 모의고사 기출이 연계가 되었다라는 게 체감이 잘 되지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나마 좀 체감될 수 있었던 문제가 11번 정도? 11번 정도가 이제 20년도 2학년 3월 모의고사 연계된 거, 그리고 서술형 6번도 부분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6월 모의고사 문제가 변형된 정도, 변형도 아니고 6월 모의고사의 조건을 일부 가져온 정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위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에게는 모의고사 기출이 연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행렬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나왔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경우의 수가 포함이 되면 이전에도 교육과정이 바뀌기도 했지만 경우의 수가 포함이 되면 사실 잘하던 친구들이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잘 못 봤던 친구들이 갑자기 잘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는 흔히 말하는 노가다가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우리 진명여고 친구들도 아마 풀 수 있는 방정식, 부등식, 행렬 대충 풀고 남은 경우의 수들 열심히 남은 시간 동안 노가다해서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단순한 노가다로 풀 수 있는
단순한 계산으로, 단순한 반복 노동으로 풀 수 있는 경우의 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경우의 수를 접해봤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특히 중위권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어렵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진명여고 친구들은 교육과정이 바뀌고 처음으로 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시험을 2번을 봤죠. 중간고사 받고 기말고사 봤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보고 나서도 했었던 이야기가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출제 기조가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모의고사 기출 열심히 보고 달달달달 그 유형만 외우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시험에서의 킬러 문제 14, 15, 16 그리고 마지막 서답형 3문제 20, 21, 22도 그 중에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 어려운 것들 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하고 쉽게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아니에요. 단순히 올림포스와 모의고사 기출, 부교재와 모의고사 기출 문제만 달달달달 푼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 시험지는요, 어느 학교를 가지고 가도 뭐야 너무 쉽잖아 라고 하는 옛날의 진명여고 시험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명여고가 생각보다 수학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첫 중간고사 1등급 컷이 65점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그 65점 정도가 진명여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등급 컷이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학교를 가지고 가도 물론 어느 학교를 가지고 가면 등급 컷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학교를 가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문제 난이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험도 예상하기에는 60점 후반에서 70점 초반 정도에서 1등급이 끊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제부터 진명여고 수학 내신 대비를 하는 방향을 바꿔야 해요. 여태까지 작년까지는 올림포스와 모의고사 기출만 열심히 달달달달달 공부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부턴 우리 2학기 준비를 할 때부턴 방향을 살짝 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올림포스와 모의고사 기출은 기본으로 깔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다룰 수는 없습니다. 안 다룰 수는 없으니까 올림포스와 모의고사 기출은 반복해서 계속 다뤄주되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집중해야 할 건 수학적 사고예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달달달달 외워서 이 문제,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해서 더 이상 풀 수 없다라는 걸 우린 2번의 시험을 통해서 알았죠. 그렇다면 내가 단순히 이 유형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 유형을 왜 이렇게 푸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통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답안지 한번 휙 보고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넘길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진득하게 오래 고민을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답안지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 답안지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도 시작하는 과정만 보고 내려가는 과정,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내가 한번 쭉 해본 후에 그 문제는 나중에 꼭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안지를 보고 맞췄다고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답안지를 보고 푼 문제는 꼭 맞았어도 표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풀려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풀어봤던 문제들을 완벽하게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명여고 친구들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해야 할 것이 명확해졌어요. 자, 우리 진명여고 친구들 2학기 때 시험 볼 단원들을 생각을 하면 집합, 명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남았죠.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네. 함수도 어렵고요. 도형의 방정식도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 짧은 중간고사 대비 기간 동안에 계약한 후에 대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선행을 한 친구들도 새롭게 깊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우리 직명여고 친구들의 내신, 2학기 내신 대비법은 사실 여름방학이 3주라서 굉장히 짧아요. 선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한 학기 공부를 해봐서 알아요. 이게 단순히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걸로, 학기 중에 공부하는 걸로는 커버가 잘 되지 않겠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짧은 3주 동안에 선행을 하는 것보다는 2학기 내신, 함수 또는 도형의 방정식, 요 어려운 파트들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만 풀 수 있다고 다가 아닌 난이도가 꽤나 높아진 시험이 되었어요. 직명여고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다양한 문제를 깊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풀이법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답안지에서 이렇게 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어야지가 아니라 그것들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결국엔 2학년, 3학년 내신 준비에도 도움이 될 거고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그리고 길게 봤을 땐 수능까지도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일 테니까 한 문제에 시간 투자하는 게 너무 아까운데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수학에 조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2학기 내신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보면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50분 동안 풀어내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고요. 난이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풀지 말라고 내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 매번 강조하지만 버릴 수 있는 문제 확실하게 버리고 내가 아는 문제들만 틀리지 않고 실수 없이 맞추기만 해도 잘 본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중간고사와 등급컷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할 거라서 어떻게 나 70점인데 어떻게 60점인데 이미 지나간 시험이에요. 등급컷은 그 정도로 정해질 것 같아서 본인들이 생각보다 못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급컷이 낮기 때문에 또 등급은 잘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미 지난 시험입니다. 이제 1년을 지내봤으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감이 올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들 외에도 내가 평소에 공부하는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중에서 고쳐야 할 것들은 빠르게 이번 여름방학 동안 고쳐서 2학기 때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직명여고 친구들 건강관리 잘하고 짧은 여름방학이지만 힘내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알찬 여름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직명여고 수업하는 김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